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신화식 쌤 따라하기 어떻게 될까? 문장 듣기반. 우리 토플을 공부하실 때 이제 문장 듣기가 좀 약하신 분들 요 수업을 들으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라는 문장 듣기가 처음에 나는 조금 들려 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윗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알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문장 듣기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대충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안 들리는 문장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고 굉장히 짧게 강의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내지는 9일 정도만 이렇게 들으시면 문장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문장은 영어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리스닝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문장 듣기를 연습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복잡한 문법을 얘기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사운드적으로 의미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물론 내용 자체가 편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쨌든 문장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들으실 때 나는 영어 잘 안 들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실 것 같고 조금 어떻게 좀 쉬운 방법이 없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고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역시 교재는 요 교재 Start Listening 요걸 쓸 거고요. 그 앞에 부분에 Part 1이 이제 문장 듣기가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크게 파트 1에서 결국은 리스닝 기초학습이 되는데 영어의 소리의 법칙 이야기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긴 문장을 의미구로 끊어듣기. 왜냐면 이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결국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도 긴 문장 의미구로 끊어듣기 아니면 이거 끊어듣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의미라는 거죠. 이게 다. 아시죠? 긴 문장을 의미구로 끊어듣는다. 영어의 소리 법칙 이해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끊기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들렸을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국어를 끊을 필요는 없죠. 끊을 필요는 없는데 영어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끊어줘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 시그널 표현 이제 듣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면 어떤 우리 Part 2에서는 이제 문제 같은 걸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좀 잘 풀기 위해서 워밍업 하는 단계가 Chapter 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부분에 하고 가장 사실은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hapter 2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Chapter 1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문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1, 2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 Chapter 3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를 풀기 직전에 그래도 약간 신호를 잡아서 중요한 부분을 잘 드러내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건데요. 요 부분 보시게 되면은 강세로 인해서 단어의 음절이 탈락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음원을 들려주는 것보다 I couldn't finish the paper, 그죠? 페이퍼를 끝낼 수가 없다는 건데 어떤 페이퍼야? You assigned. 이런 문장 구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You assigned the other day인데 여기서 강세가 들어보시면 그냥 signed, 그죠? You signed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강세 가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들리고요. 그런 단어는 우리 조정하다라는 단어에 adjust인데 just 쪽에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just로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병 얘기할 때 급성 만성할 때 이게 급성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강세가 가면서 cute 정도로 귀엽다라는 발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들린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단어가 되는데 왜 이 발음이지? 이렇게 좀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영어는 음성적으로 60% 정도만 맞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펠링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다 포함되는 건 아닌데 결국 스펠링하고 발음하고가 결국 한 60% 정도만 맞고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가 맞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든 뭐든 간에 읽으면 그 발음이 틀려지진 않죠. 그 단어를 보고 읽으시면 다 똑같은 발음을 하게 되고 철자하고 발음이 전혀 맞지 않는 건 어떻게 될까요? 중국어죠. 중국어는 어떻게 될까요? 한자와 발음이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없잖아요. 연결이. 그래서 결국은 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조금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현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뭐 그냥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 미국에 가시면 식당에 가시게 되면 이제 뭐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결국 어떻게 해요? soup or salad. 숲 드실 거예요? 샐러드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요 부분이 연음돼요. 그래서 soup하고 or 이게 딱 붙죠. 그래서 super. 그죠? super salad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토익에는 나올 수 있고 토플에는 나오지 않은 거지만 연음 현상, 발음의 소리 법칙 중에 연음이 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단어가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건데 요거는 모래 언덕이라는 뜻, 사구란 뜻이거든요. 모래 언덕인데 이렇게 두 번 똑같은 자음이 나오게 되면 sand dune. 요 부분이 하나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되죠. sand dune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super salad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어떤 분이 그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가서 soup or salad가 그냥 super salad. 이제 물어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숲 드실 거예요? 샐러드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샐러드를 준다는 얘기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A or B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이렇게 하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당황했다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연음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탈락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로 문장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연습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소리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어가 긴 문장, 목적어가 긴 문장, 보어가 긴 문장, 부사절 듣기. 벌써 주어 목적어까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보어 들어가면서 머리가 아파요. 이제 문법 용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신데 그래도 네 가지 구성성 굳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빠져도 되는데요. 이게 그냥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요. 이거 잠깐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쓰는지를 이해하시면 조금 리스닝에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죠? 뭐 because는 여기는 좀 안 맞는데 의미가 John is a student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사가 그죠? 비동사 같은 것이 나오면 John이 주어가 어떻다는 걸 밝혀주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John은 학생이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고 만약에 study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공부하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English. 알겠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크게 동사를 봤을 때 이 주어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그죠? 주어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이런 동사가 나오면 뭐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보호가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결국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동사를 하는가? 그러면 간단하게 주어는 무엇인가? 알겠죠? 주어 동사인데 주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주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걸 들어야 되겠죠? 그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 동사 나오면서 주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무엇을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 쓰기 위해서 동사 다음에 이제 보어나 목적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은 이유, 시간, 장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뭐 문장 풀 센텐스가 아니니까 뭐 왜 공부하는지, 언제 공부하는지, 그죠? 이유라든지 장소, 시간 이런 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해서 결국은 여러분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학생이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언제 학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때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어가 공부를 하는데 뭘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because 왜 공부하는지 이런 식으로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문장은 여러분이 잘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요? 길어져요. 길어지는 케이스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어질 때 잘 안 들리죠. 자, 주어가 길어진 경우인데 결국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John인데요. 어떤 John이에요? I met yesterday. 내가 어저께 만난 John은 주어가 길어졌죠? 어떻게 돼요? 학생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니까 주어가 긴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저랑 같이 들어보시도록 할 거예요. 목적어가 길어지는 건데 역시 John이 study인데 아까 뭐 English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어떻게 돼요? What he thinks 그죠? The most useful subject is. 그러니까 요거는 빠지면 what the most useful subject 있으니까 결국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he thinks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구조를 왓절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굉장히 뒤쪽이 길어지면 잘 들어보면 알죠. 이제 들어보면 뒤쪽이 뭐라고 안 들려. 이거는 앞쪽이 잘 안 들려. 이런 식으로 앞에 주어가 길어지거나 목적어가 길어지거나 알겠죠? 또는 보어가 길어지는 거. 자, 보어도 보세요. 조한이 스튜던트인데요. 제가 일부러 비슷한 문장을 계속 갖고 온 거죠.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Who is studying day and night이니까 계속 밤낮으로 공부하는 학생인 것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보호가 길어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보호가 길어지는 경우. 이것만 나눠서 제가 이걸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눠드려야지 문법은 뭐 한없이 많은 것이고 어떤 식으로 나눠드려야 리스닝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이해하시고 결국 공부를 하실 건가. 그래서 나눠놓은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듣기 문장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똑같이 갔어요. 학생인데 밤낮으로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왜 공부하는 거야?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유는 또 들려요. because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유는 교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기까지 연결해서 문장을 좀 더 길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 그 앞에 문장 듣기는 요거만 할 거예요. 주어가 길 때, 목적어가 길 때, 그 다음에 보호가 길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유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서 더 설명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주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렇게만 연결해서 여러분이 긴 문장을 조금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요, 요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업적. 나중에 토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역사 같은 거 들으시면 그 사람 뭐 했냐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문장을 긴 거를 듣다 보면 어떤 것도 배워요. 주어가 길 때 who로 해서 제가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군가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who를 써가지고 이게 뭐 관계대명사, 뭐 주격 이런 거 되게 잘 얘기 안 하려고요. 그냥 이 사람이 누군가 더 설명하고 싶죠. 그러면 who 해가지고 동사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who가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더 추가 설명하는구나. 뭐 사물 얘기했는데 which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이게 더 뭐라고 설명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만 더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들으시면 답하고 잘 연결돼요. 역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아트에서는 어떤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라는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배운 문장이 이 챕터 3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공에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랑 연결돼서 좀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약간 연결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Part 2 들어가기 전에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어 사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놓칠 만한 부분을 Part 1에서 Chapter 1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문장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Part 1, Chapter 2는 뭐가 되는 것이죠? 주어가 길 때, 보어가 길 때, 목적어가 길 때 또는 부연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문장들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0 플러스 반으로 가시게 되면 패시지 좀 긴 문장을 가지고 듣고 문제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어의 자신감을 조금 뭐 이 문장 듣기를 했다고 해서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지? 너무 답답한데? 뭐 이런 느낌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을 때 굉장히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시고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이 강의를 한 번쯤 짧게 한 10일 정도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문장 듣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토플 리스닝 할 때 어차피 막 80반이나 90반도 안 들리는 문장은 있어요. 그러면 막 쉐도잉 있죠. 쉐도잉 따라 말하면서 익혀야 되는데 그 쉐도잉 방법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보너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문장 듣기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죠? 제가 쓰고 있는 만들어 놓은 매직 쉐도잉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이 저랑 학습하는 문장들을 100%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번호 있죠? 페이지 번호만 탁 클릭하시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연습했던 문장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들어보고 눌러보면 스크립트 나오고 들어보고 눌러보면 스크립트 나와서 언제든지 저랑 같이 우리
파트 1에서 한 100문장 정도를 같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100문장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플 공부하실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내가 어떤 종류의 문장을 못 듣는가를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문장이 안 들리는가 봤을 때 100문장을 갖고 연습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종류는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리딩 지문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보면 어떤 특정 영어 구문 그 구문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뭐 가정법이든 이때 구문이든 해석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류가 안 들리는가 봤을 때 특정 문장 구문 몇 개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 물론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막 100가지 종류의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몇 개의 패턴만 잘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문장이 안 들리는지 잘 찾아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